독자는 히어로틱한 주인공에게 열광합니다. 그렇다면 그 히어로들은 태어날 때부터 히어로였을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상처를 극복하는 순간 주인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의 갈등을 이겨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갈등 구성론으로 넘어가기 위한 초석으로 인물의 상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해요. 소설 속 인물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뭘까요? 나이, 성별, 능력 등 수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 홍토끼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인물을 분류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선역인지 악역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인물은 히어로 혹은 빌런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히어로와 빌런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갈림길에 떠밀린 순간 인물이 내린 선택이 그 인물을 히어로 혹은 빌런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히어로라는 단어만 들으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선행을 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로맨스 스토리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여주와 악녀의 차이는 남주와 이어지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대체로 여주는 중요한 순간에 이타심을 버리지 못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행동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기적으로 군다기보단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거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오해를 사서 남주와 엇갈리게 되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악녀는 중요한 순간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간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 오해를 받거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죠. 여기서 여주는 히어로, 악녀는 빌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어로가 태어날 때부터 히어로가 아니었듯이 빌런도 태어날 때부터 빌런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어로의 공식, 빌런의 공식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샤샤 블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 초반의 인물과 마지막 부분의 인물은 분명히 어딘가 달라져 있다. 이야기란 변화다. 성장도 변화의 일종이다. 맞아요. 독자는 인물의 변화를 기대하고 소설을 읽어나갑니다. 하지만 홍토끼는 사실 옆집에 사는 엄친아의 성장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건 바로 그 이야기에 긴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친아는 속을 한 번도 썩여본 적 없는 엘리트로 성장한 서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히어로와 빌런들의 서사에는 수많은 긴장감과 위기,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요소,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인물의 결함을 부여하는 거예요. 10번은 강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알고 쓰는 사람과 모르고 쓰는 사람의 소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바로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하나 생각해보세요. 특별한 결함이 없는 인물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고 평범한 서사를 가지게 되고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카메오나 모브격 인물들에게는 이런 결함이 없습니다. 끝내주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가진 결함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가죠. 이 결함이 갈등을 결국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스파이더맨 슈트를 압수당한 피터 파커가 벌처를 막을 수 있을까? 고아가 된 크루엘라가 엄마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부엌대기인 신데렐라가 왕장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주를 받은 도깨비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을까? 히드라에게 세뇌된 버키가 제정신을 찾을 수 있을까? 다른 편으로 갈라선 어벤져스가 타노스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예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인물이 극복해야 하는 어떤 결함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결함이라는 것은 배경이나 갈등 등 소설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끝내주는 모든 배경 설정에도 결함이 있거든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혈통차별이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결함으로 작동을 하고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흑마법과 악의 군주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소설의 경우에는 헌터물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네요. 등급제의 맹점을 악용해 나쁜 짓을 꾸미는 악역들이 있죠.
혹은 주인공이 자신의 등급을 숨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히어로와 빌런은 모두 결함,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또 새롭게 생기는 사건과 갈등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새로운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인물 구성론의 강의 내용들, 인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와 서사의 인과관계 연결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상처의 순간 이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만을 다르게 고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인물이 히어로와 빌런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마블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2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네요. 이 영화에서는 같은 인물, 원래 세계에서는 히어로인 인물이 평행 세계에서는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인생을 뒤바꿀 중요한 사건에서 입은 상처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 끝에 빌런이 된 또 다른 내가 적대자로 나오죠. 이건 수많은 선택지와 가능성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을 고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르와 로키도 같은 조건을 가졌으면서도 히어로와 빌런으로 나뉜 좋은 예시입니다. 둘 다 아스가르드의 왕자이고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아스가르드의 왕이 되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키는 사실 서리거인의 핏줄이며 입양되었다는 과거를 가지고 있죠. 이 결함과 상처로 인해서 로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히 같은 인과관계와 개연성, 설정을 가진 인물이라도 선택과 반응, 행동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겼을 법하네요. 그래서 히어로와 빌런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걸까요? 정답을 먼저 이야기해드리자면 상처를 받았을 때 인물이 그 상처로 인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위기의 순간까지 악행을 저지른다면 빌런, 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끝내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서 선한 선택을 한다면 히어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인물에게 결함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갈등 구성론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샤샤 블랙이 작법서에서 한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볼게요. 거짓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다거나 단순히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야기 초반에서 히어로는 이 거짓을 믿으며 자신의 진짜 마음이나 진정한 힘을 알지 못해 잘못된 것을 원하거나 실수를 저지른다. 이것이 그의 주요한 결함으로 작용하고 그는 빌런을 이길 수 없다. 히어로를 속이는 건 실제 거짓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나 추측일 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거나 필요한 정보의 부분이 제공되지 않아도 주인공은 충분히 그 상황에 속거나 매일 수 있다. 마블의 영화 시빌워에서의 토니 스타크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어요. 토니 스타크는 버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행동이 히드라에 의한 세뇌와 명령이었다는 것은 모르죠. 그래서 스타크는 버키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모두 아는 캡틴 아메리카는 자신의 친구인 버키의 편을 듭니다. 그 과정에서 어벤져스는 두 팀으로 분열을 하게 되죠. 어때요? 이제는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소설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인물 구성법이 무엇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번 강의에 교환처럼 사용된 책 히어로의 공식, 빌런의 공식은 출판사 윌북에서 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댓글란을 확인해서 이벤트 글에 응모를 하시면 추첨을 통해 총 20권의 책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언제나 홍토끼가 말하는 거지만 소설에는 정답이 없기에 이 강의도 작법서도 언제나 내용을 걸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물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길었던 인물 구성론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새롭게 갈등 구성론 파트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